예, 버전업된 지브러시 2021의 그 혁신적인 변화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의 뉴 피처를 보면은 한 5가지인가 6가지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소개해 줄 것도 뭐 내가 완벽하게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런 식의 운영법을 갖고 있구나, 요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뭐 이 정도로만 지금 파악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데는 이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나도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링 하나 꺼낼게요. 자, 링 하나 꺼내. 다시. 자, 링 하나 꺼내고 에딧 메이크 메시 해주고, 그 다음에 서틀로 가서 지금 링 레이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펜드로 플랜을 하나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럼 2개의 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플랜 레이어 선택하고 무브로 위로 올린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90도. 자, 지금 한 면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자, 이거를 두 면 다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로 놓으면은 얘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앞서 그 페인팅 하면서 렌더링 할 때는 플로어를 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플로어 위에 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퍼스펙티브의 약자입니다. 퍼스펙티브를 놔야지 이렇게 소실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돼지도 렌더링 할 때는, 모델링 할 땐 이렇게 놓고요, 렌더링 할 때는 퍼스펙티브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강의 할 때는 내가 그 렌더링을 할 때 퍼스펙티브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이어서 했습니다. 플로어 켜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고,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놓죠. 네. 튜브 위에 이렇게 플랜 하나를 올려놨어요. 플랜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더블을 놨는데, 새로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오메트리에 보면요, 다이나믹 서브디비전이라는 게 아마 추가가 됐을 거예요. 전에도 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에요. 자, 다이나믹 서브디비전을 누르면 다이나믹을 하겠다. 자, 다이나믹을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3D에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힘을 적용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물리의 힘이 적용된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걸어 다니는 거죠. 중력이 없으면 다 허공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찰력,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물리의 힘이에요. 이것을 3D 공간에서 만들어 주는 거, 요거를 대표적인 단어로 할 때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내믹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물리 엔진이 작동을 하는 뭔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3D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펜타블렛 위에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을 표현하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가 살짝 떴거나 아니면 약간 파고들었거나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걸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떨어뜨리면 퉁 하고 넘어지는 거, 혹은 퉁퉁 튕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물리 힘을 입력을 해서 몇 킬로짜리가 바닥에 어떠한 중력의 힘과 어떠한 마찰력으로 얘가 떨어질 거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브러시도 애니메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한 게 들어가 있지만, 지브러시는 이제 그 모델링
프로그램이잖아요. 모델링에서 다이나믹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일단 다이나믹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잠시만요.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 끄겠습니다. 자, 더블 끄고 다시 다이나믹 상태에서, 자, 위에서는 안 보이고 밑에서만 보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thickness가 제로예요. 자, 두께가 전혀 없는 평판이었어요. 요거를 두께를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ickness 살짝 주면 이렇게 좀 더 줄까, 눈에 확 띄게. 이런 식으로 굵기를 줄 수 있어요. 굵기를 줄 수 있고, 가운데에 스무스 सब디비전을 제로로 주면, 여기 아까 2로 있을 때 조금 더 그 사이사이에 세그먼트가 많아지죠. 자, 지금은 0으로 그냥 놓겠습니다. 그리고 thickness 확인했고, 한 요정도 굵기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가 생겼어요. 자, 다이나믹 풀다운 메뉴에서 얘를 눌러서 좌측으로 뺐고요. 자, 보니까 뭐 플로어 컬리전, 지금 이 플로어를 인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으로, 바닥에 충돌을 하겠다. 그리고 그래비티, 중력이 있다. 중력의 힘은 10이다. 뭐 임의의 힘인 것 같고, 쭉쭉 내리다 보면 컬리전 볼륨? 자, 뭔지 모르겠는데 런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자, 그래비티 있고 뭐 그런 플로어, 그 바닥에도 충돌을 한다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냥 이래요. 자, 그냥 화면 가서 클릭 한번 하거나 이스케이프 누르면 돼요. 그럼 언두 할게요. 그냥 바닥에 가서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자, 플로어 콜리전 꺼볼게요. 그리고 런 시뮬레이션 하면 어디가 미친지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집니다. 언두 하고요. 그래서 플로어 콜리전이 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플로어에서 딱 멈춘다는 얘기예요. 충돌을 했으니까 더 이상 빠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오브젝트가 바닥과 그 다음에 튜브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도 얘가 서로 충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컬리전 볼륨입니다. 오브젝트 간의 충돌을 계산하라는 얘기여서 컬리전 볼륨을 켰어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버튼이 켜질 거예요.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을. 자, 그리고 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마음에 들면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계산 속도가.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건 거의 다 기본인으로 돼 있으니까. 자, 언두 한번 하고요. 이번에는 플로어 컬리전 꺼볼게요. 그리고 플로우도 끄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이는 것 뿐이고 얘가 켜져 안 켜져 있냐가 진짜인데. 자, 꺼버리고 플로어 컬리전 껐고 런 시뮬레이션 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마음에 들어? 그럼 멈추면 돼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시다쿠처럼 차분하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 자, 그럼 위치가 좀 그 정가운데 안 있잖아요. 좀 바꿔주고 크기도 좀 키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변형을 줬으면요, 리칼큘레이트 재계산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세그먼트가 모자라서 그래요. 세그먼트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했습니다. 자, 마음에 들어. 자,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기존의 무브는 요 무브예요. 말 그대로 무브인데 요 트랜스포즈를 눌러서 보면요, 브러쉬를 눌러서 보면 무브 옆에 트랜스포즈 옆에 트랜스포즈 클로스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옷 질감에 관련돼서는, 천 질감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무브 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클로스로 바꾸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얘 오브젝트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세그먼트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그먼트를 좀 잘 주고 할 걸. 자, 그럼 다른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크기 좀 줄이고 다시 이렇게 놓고 다시 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예,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가죠. 자, 이번에는 드로우로 바꾸고 드로우에서 그냥 스탠다드로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정해서 Alt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밑으로 팠어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옆에 리퀴드파이 액체화 시키다가 있는데 이렇게 액체화를 누르고 다시 한번 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예, 물처럼 물이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중심이 무게가 더 닿기 때문에 그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먼저 힘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트랜스포즈 클로스로 이동을 시키면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그 리본 뭐 이런 것들을 캐릭터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른 3D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 계산하는 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3D에서는 다 있어요. 이 자체는 대단하진 않은데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프로그래밍을 최적화시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리퀴드파이는 그 중심을 그러니까 어디를 더 무겁게 만들어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뉴 다큐멘트 하고 다시 플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랜 하나 만들고 아직도 나도 이렇게 꼭 실수를 한 번씩 하네요. 이렇게 파일 끄고 디바이드 한번 줄까요? 이거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예, 역시 다이나믹 켜주고 thickness 살짝 주고요. thickness 살짝 줬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 줄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스크를 뭐 대략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마스크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온 마스크로 놓고 온 브러쉬가 아니라 온 마스크로 놓고 어때요? 마스크 걸린 부분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는 부분만 지금 이 크로스 시뮬레이션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반대로 바꿔놓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맞을 텐데 리칼큐를 한번 해서 지금 오브젝트 하나기 때문에 콜리전 볼륨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서 하면서 뉴 다큐멘트 하면서 튜브와 폴리곤 두 개 플랜이 있는 상태로 얘가 계속 켜져 있어요. 이건 아마 다음 버전이 되면은 요거는 오브젝트 하나만 있으면 꺼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 오브젝트 하나인데도 얘가 켜져 있었습니다. 오브젝트끼리 서로 충돌 효과를 계산할 게 없었는데 그래서 얘를 꺼야 돼요.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예, 얘가 서 있었어요. 서 있어 그랬던 거예요. 자, 로테이트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눕힌 다음에 조금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까는 정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밑에서 잡아당기니까 좀 희한하게 여기 있는 것들이 그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희한하게 좀 구겨졌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지오메트리 다이내믹 걸고 thickness 살짝 주고 마스크 걸고 잠깐만, 마스크 건 건지 잠시. 네, 마스크를 건 다음에 뒤집어주고 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축 쳐지죠. 예, 마스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브러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개념을 더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마스크, 아까 이 다이내믹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마스크 걸린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그래비티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 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가 보면 첫날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2021 버전에 보면 클로스 관련된 브러쉬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한 번씩 해봐라 그랬는데, 요 클로스 다른 거 다 한 번씩 해보세요. 클로스 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구김을 만들어줘요. 세그먼트가 모자라서 그렇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크로스 훅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한번 그러면 요걸 또 해볼게요. 튜브 한번 다시 꺼내고 서프트에서 어펜드로 플랜 하나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잠깐만, 예, 얘를 튜브를 로테이트로 90도 돌린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얘는 45도 뭐 이 정도 돌려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나믹, 그 다음에 thickness 잠깐 주고, 그래서 어때요? 자, 드로우를 놓고 브러쉬를 놓은 다음에 다이나믹을 켜놓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겨져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다만 뭐 런 시뮬레이션 이런 거 안 하고 어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겨짐만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빼낼 수도 있고요. 구겨져 버리네요. 대단해요. 런. 얘를 컬리전을 안 했네요. 컬리전 해놓고 런 하면 처음부터 잘못됐죠? 끼어나져 있어서. 자, 이렇게 놓고 런 하면 이렇게 되죠. 얘를 다시 놓으면은 훅 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충돌을 계산된 상태에서 클로스 훅을 두면, 예, 이 시뮬레이션만으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그 천에 나붙기는 정도, 어디에 감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해요. 다른 3D 툴 같은 경우는
딱 이 상태로 뭔가 이렇게 감겨있는 어떤 다이나믹을 만들려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탁탁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근접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맥스를 써서 이걸 만든다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과값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와 맥스를 만들 때 처음에 하면은 한 60% 정도밖에 가깝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옵션 바꿔가고 다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최고의 상태까지 끼워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런 시뮬레이션 대충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후크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도 옷을 입혀놓은 다음에 옷의 어떤 구김, 약간 내려간 부분, 여기 좀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운다 그러죠. 운 느낌,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이 크로스 관련된 브러쉬로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플랜 하나 만들고, G 모델러 기능도 굉장히 보강이 됐다는데요. 내가 G 모델러라고 하는 자체를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아예 설명도 안 했어요. 근데 그 G 모델러라는 개념이 뭐냐면 3ds max에서 에디터블 폴리, 에딧 폴리와 비슷한 기능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3ds max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브러쉬는 나는 스컬프팅 용도로만 쓰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맥스에서 하는 게 나는 훨씬 빨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개선된 거를 데모 영상을 봤더니 굉장히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번 뭐 겨울방학 지나가면 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려고, 예. 지오메트리에서 다시 다이나믹 걸고, 피크니스를 좀 많이 줄게요. 이번엔 서브딕션 끄고, 서브딕션 좀 줄게요. 준 다음에 그래피티를 끌게요. 콜리전도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니까 다 껐어요. 그리고 온브러시 켜놓고, 인플레이트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트는 부풀리다고요. 디플레이트는 바람을 빼서 찌그러뜨리는 거고요. 익스펜드는 점점 그러니까 인플레이트하고 익스펜드는 달라요. 익스펜드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확장시키는 거고, 컨트랙트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몸에 딱 피팅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컨트랙트고, 약간 오버핏 느낌이 나게 하겠다 그러면 익스펜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플레이트, 부풀리다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런하면은 얘가 아마 X축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피티를 껐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옆으로 움직입니다. 자, 인플레이트를 쓸 때는요, 여기 다이나믹을 어플라이, 이 오브젝에 다이나믹을 어플라이, 적용시켜라 라고 이렇게 아예 적용을 한번 해주고, 다시 옵션 하나도 안 바꾼 상태로 런을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쿠션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크로스 딤플? 핀치 한번 해볼까요? 타블렛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티치 느낌이 나게 해주는 거죠. 이건 대충 했는데, 이거 써보고 맥스에서 이 작업을 하려면 꽤 많은 사전에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눠서 얘를
분할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브러시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논리적보다는 진짜 그냥 그림 그리듯이 3D임에도 그냥 그림 그리듯이 좀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델링의 어떤 굉장히 큰 혁명을 가져온 거는 확실해요. 이런 거 보면 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플로우 놓고 여기서 다시 인플레트 끄고 그래비티를 놓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플로우 콜리전 켜야죠. 또 이렇게 너무 찌그러졌죠. 자, 펌니스를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스트렝스를 좀 낮추고 굉장히 뭔가 세네. 그래비티를 좀 낮출게요. 그래비티가 10으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좀 낮춰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펌니스라는 건 자기 형태를 좀 유지해 주는 거야. 견고함. 그러니까 펌니스가 낮으면 자기 모습을 금방 다 잃어버리는 거죠. 펌니스를 최고줬고 스트렝스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값을 좀 낮춰갖고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쿠션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자연스럽겠죠. 예,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다이나믹도 요거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잠시 써본 바에 어떤 다이나믹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좀 알아본 게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픽셀로직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거에 관련된 어떤 튜토리얼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일 것 같아요. 데모 영상만 한번 봤는데 현재는 데모 영상만 있는 걸로 내가 확인이 되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이나믹 기능과 G모델러 뭐 이런 걸 스스로 좀 더 공부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우수한 3D, 그러니까 꼭 3D라기보다 3D의 장점을 취합해서 다양한 어떤 컨셉 아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브러시는 뭐 3D만을 위한 툴이라고 요즘은 생각을 안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림만을 그리는데 그거를 입체적으로 좀 나는 컨셉을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좋은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페인팅 기능, 그러니까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질감도 넣고 뭐 컬러도 칠해 보면서 컨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쓴다고 학생들한테도 안 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폴리페인트라는 기능을 하나 추가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나믹 기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박스에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한번 띄워놓고 거기 이렇게 망토 같은 것도 한번 걸쳐보고 다양하게 한번 작업들 해보면 좋은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전체 툴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제 녹화 강의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뭐 학생들이 어떤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요청이 있고 또 내가 녹화를 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또 하겠지만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여기서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안서가 이번 주까지 거예요. 제안서를 보고 이제 개별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수업은 시험을 안 보네요. 시험을 지금 이 지브러시를 다른 과목에서도 좀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시험을 보는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한 일자 공지 같은 것들도 이 캠퍼스 통해서 전부 나가니까 향후 일정들, 그 다음에 최종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고 잘 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안서를 기반으로 개별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